어제 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당 대선 후보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참배 문제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찾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일정이 이렇게 통합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 후보가 외연 확장에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의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보수 진영이 배출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 묘역도 모두 참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후보는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후보 확정 후 첫 공식 일정에서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행보를 보이자 중도를 넘어 보수 표심까지 끌어안으며 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구동존의를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전은 앞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도 있다면서 그 공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현충원 방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망인들의 문제는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밀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민 학살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장기 독재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근대화에 공도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포스코의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역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후보는 당초 일정에는 없었지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박 전 총리 묘역을 찾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박태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를 세웠고 1990년대 3당 합당을 전후해 민정당과 민자당, 공화당 등 주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15대 대선에선 김종필 전 총리와 함께 DJP 연합을 만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DJ 정부 국무총리까지 연임하는 등 통합과 탕평의 아이콘이 됐는데요. 이 후보도 오늘 박 전 총리가 진보 보수 연합 정권의 옥동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총리가 포스코 창업자이자 국내의 대표적 지일파로서 경제계와 외교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의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요, 박 전 총리가 정치활동을 할 때 정파를 떠나서 무척 아끼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까지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 후보에게 박 전 총리 묘역의 참배를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통합과 경제에 방점을 찍은 이 후보의 전략적 행보는 오후에도 이어집니다. 이 후보는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SK 하이닉스를 찾아 그간 미래 먹거리로 강조해온 AI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원내 제1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만큼 앞으로 이 후보가 받는 신변 보호 조치는 오늘부터 국무총리급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역대 어느 후보보다도 입법부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후보가 탄생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90%에 가까운 최종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물론이고요. 보수 진영의 다른 정당까지 통틀어서 사상 최고의 대선 후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은 89.77%입니다. 1987년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역대 정당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에 오른 건데요. 15대 대선 당시 78.04% 득표율로 후보가 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18대 대선에서 83.97%로 후보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압도적 지지율을 겨냥해서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득표율이라면서 이재명 1급 독재당임을 입증한 대관식이었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1급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선대위를 어떤 인물들로 꾸릴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다음 정권에서도 요직을 맡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경제, 사회, 또 관가 각각 다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뜻밖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진영, 정확히 더 좁혀 말하면 보수 진영의 책사로까지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30일쯤 열리는 선대위 발족식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현충원 참배 후 윤 전 장관 영입 사실을 확인하며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주는 분인데 선대위를 정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다행히 응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 10월에도 윤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전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통합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넓게 친소관계 구분 없이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이 후보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보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윤여준 전 장관 말고도요. 외연 확장 차원에서 선대위에 다수의 외부 인사를 추가 영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후보는 최근 정규제, 조갑제 등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오을 전 의원은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아마 3선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향이자 지역구가요,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경북 안동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후보 진영으로 가게 된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네, 당내 인사도 두루 중용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 후보 비주류 시절부터 뜻을 함께 해온 원조 의원 그룹이죠.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 등의 합류가 점쳐지고요. 이른바 신친명계로 불리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나 이재명 대표 시절 당직을 맡은 인사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핵심 보좌 그룹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의 입으로 불려온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이후 이 후보를 보좌해온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대표적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엔 공식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여전히 이 후보 측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